다음은 너무나 관심 있는 음. 우리 빌문. 빌? 네. 빌 게이츠의 이혼 관련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사실은 오늘의 탑 뉴스였어요. 네. 네. 이 세계 억만장자 부호이자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아내인 멀린다 게이츠와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와 멀린다는 3일 트위터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기사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빌 게이츠 부부 27년 만에 이혼. 함께 더는 성장할 수 없어. 이들은 우리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 끝에 우리는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다. 지난 27년간 우리는 3명의 놀라운 아이들을 키웠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일하는 재단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이 임무에 대한 신념을 여전히 공유하고 재단에서 계속 함께 일하겠지만 우리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이 새로운 삶을 개척하기 시작하는 동안 우리 가족에게 공간과 프라이버시를 보장해달라고 덧붙였다. 갑자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이혼을 아시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있다기보다도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려나? 또 왜? 뭐 몇몇 가지 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보자면 음모론입니까? 네. 8월 달에 트형이 돌아와가지고 아이, 빌 게이츠를 작살낼까봐 미리 재산 분할을 위한 게 아닌가. 아니 왜 작사를 내요? 트형이 만약에 돌아온다고 해도 아니 왜냐면 일단 안 돌아올 것 같지만 어쨌든 아니 왜냐면 이제 지금 워낙 빌 게이츠 관련된 네. 백신과 관련된 백신 연루 의혹이 또 워낙 많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빌 게이츠가 그동안 어떤 민주당의 어떤 선거 배우로서 역할을 했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뭐 법정 소송이나 이런 쪽에 몰릴 수 있는 빅텍에 직접적으로 민주당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로 법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은 가능해요. 빌 게이츠 백신 관련해 가지고 음모론이 뭐가 있었죠? 사실 빌 게이츠가 백신에 관련된 개발이나 또 그 확산의 주범이다. 이미 빌 일부러? 게이츠가 오래 전에 이 백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쪽지기 같은 예언을 많이 했거든. 네. 그래서 어떤 지금 코로나의 창궐이라든지 뭐 그게 중국에서 시작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어느 시기에 들어갈 거다, 뭐 등등의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히 얘기를 했었고, 원래 또 이쪽 분야에 10년 이상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전염병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빌 게이츠의 음모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음모론은 늘 존재를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음모론의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이 지금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재산이 부인하고 공동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만일에 빌 게이츠가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법적으로 어떤 그 영향을 받았을 때 네. 이게 이제 공동 분해돼서 날아가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적절하게 재산 분할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 부인의 목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리 이 선작업에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반기 이후에 빌 게이츠에 관련된 정치적 공세 아니면 법정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뇌피셜? 뇌피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빌 게이츠 나이에 또 뭐 여자가 생겼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뭐 제프 갑자기? 베조스나 뭐 이런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사실 이제 이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그 두 사람 재산이 워낙 많아요. 공동 재산으로 145조 원 정도가 있는데 사실 이 중에 90%를 전부 다 멜린다 재단에다가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30조 원 이상을 출원을 해갖고 집어넣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 35조 원 정도는 처음에 출원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쪽 부부가. 네. 그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약 100조 원 정도, 10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재산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보고 이걸 분할하게 되면
약 50조 원 정도씩을 나눠 가지는 재산 분할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여기 이 두 부부가 출연해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제 공익재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공익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왜요? 그 뭐 좋은 일 되게 많이 하던데. 기부를 한 걸로는 현대 민간 네. 재단 중에 최고로 많이 했죠. 네. 뭐 56조 원 정도를 이미 지난 20년 동안 기부를 해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과 출연한 사람이 이 사람들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인물이 워렌 버핏이에요. 맞아요. 워렌 버핏도 여기에다가 100%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헌납하기로 약속을 했었고 또 하나의 사람이 제프 베조스입니다. 어허. 제프 베조스도 40조 원 이상을 여기에다가 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의 이혼한 와이프도요. 그렇죠. 네. 그것까지 만약 이제 와이프까지 한다 그러면 80조 원 이상의 돈이 이리로 들어오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단을 누가 관리할 거냐는 거죠. 공동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혼한 상태에서 공동 관리가 가능할까? 그리고 각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전부 다 50조 원 넘는 재산들 중에 처음 약속한 대로 90% 이상을 이 재단에 희사할까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야, 지금 이제 음모론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쭉쭉 나갑시다. 자, 네. 뒤에 대나무 숲으로 바꿔주세요. 네. 이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손을 떼고 다른 쪽 사업으로 넘어다 보기 시작한 게 2000년대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반독점법으로 인해 갖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둘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이걸로는 이제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찍적대고 돌아다녔어요. 그 사업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사실 돌아다녔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왔지만 중국에도 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동양권에 와서 주로 한 거는 바이오와 백신에 관련된 투자를 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특히 특히 전염병과 백신 그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이명박을 찾아와가지고 1조 5천억 이상을 투자를 할 테니까 이 사업을 합시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명박이 이제 IVI라고 하는 국제 백신 기구를 유엔에서 처음으로 설립해서 한국에다 유치를 했고요. 여기에 늘 말씀드립니다만 서울대, 삼성, SK가 참여를 해갖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빌 게이츠가 지원한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에 있는 백신 사업, 백신 공장 같은 걸 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오바마하고 이제 동업 관계였어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과 오바마가 동업 관계여갖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던 그 세균 무기화 계획. 세균 실험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실험이 건너오게 되면서 국내에서 탄저균 실험을 했었고 그 탄저균 실험 과정 중에 이제 유출이 됐다 어쩌나 하는 어떤 음모론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메르스의 광풍이 한번 스치고 지나갔던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전부 다 2008년도 이후에 빌 게이츠가 한국과 중국에 들려가지고 바이오 사업 합시다 하고 쑤시고 댕긴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는 그 백신 및 감염병 퇴치 운동을 한다 그래갖고 아시아와 동남아 이쪽에다가 소아마비를 비롯한 장티푸스를 비롯한 각종 백신들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공짜 100% 뿌린 건 아니고요. 10%는 자기가 돈을 내고 10%는 주변에서 이제 기부받은 돈이나 아니면 그 나라에서 이제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약 10억 명 이상의 아이들과 성인들한테 이 백신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소아마비를 뭐 근절시키고 뭐 맞아요. 풍토병 근절을 시키고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 중에 이 인도를 비롯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들이 전부 다 인도나 외국으로 흘러나왔고요. 이 제약회사들을 인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통폐합을 해갖고 거기에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음모론 얘기로는 빌 게이츠가 이 백신 작업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칩을 심고 있다든지 또는 사람들 유전자를 추출해갖고 뭔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 사업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삼성하고 만나서 우리나라 연자력 연구원하고도 같이 협의가 됐었던 내용인데 토륨 원자로라 그래가지고 핵발전소. 차세대 핵발전 사업에다가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직도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차세대 원전 기술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것도 분명히 빌 게이츠가 내가 돈 되는 사람에서 투자로 끼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AI하고 블록체인이에요. 우리나라 AI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하고 있는 초창기 업체들의 대부분이 빌 게이츠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고리는 아직까지도 유용한 거죠. 왜 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랬는지 몰라요.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련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몬산토에다가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빌 게이츠가 새로운 작물,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을 통한 새로운 작물이나 새로운 동물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식량 시장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빌 게이츠는 유전자 가위 기술,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그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공 고기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그 콩단백으로 갖고 인공 고기를 생산하는 사업 부분에도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부자라는 겁니다. 미국 안에만 980평방킬로미터, 이게 여의도의 한 배 반이, 여의도가 아니지, 서울시의 한 배 반이에요. 서울시 면적의 한 배 반이 넘는 엄청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땅이 제일 많은 사람이 또 빌 게이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빌 게이츠가 뭐 유전자 조작 식물이라든지 유전자 조작 동물 같은 것을 키우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단순하게 투자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구입 시점 대비해서 2배 이상 땅값이 올랐다고 하니까 지금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숨겨진 자산들, 그러니까 이런 투자를 통해 가지고 분산된 거예요. 이게 다 재단에서 투자 형태로 해갖고 투자를 했거나 지분 참여를 해갖고 있는 사업들이 대충 이렇게 훑어봐도 한 10가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은데. 이 재단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가치, 영향력 같은 거는 앞으로 4차 산업, 미래 산업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렌 버핏도 그렇고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너나 없이 세계 거의 모든 부호들이 전부 다 이 빌 게이츠 재단에 자신들이 재단금을 출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업들을 다 포기할 거냐는 거지.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포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포기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이 재단을 공동 운영하고 있는 부인하고 갈라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이혼선을 한 배경, 그리고 지금 이혼을 안 하면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뭔가 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혼을 안 하면 발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정체되거나 끝장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한 뉘앙스를 남기는 이런 이혼 소감을 봤을 때 빌 게이츠의 신상 내지는 사업에 굉장히 심대한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라고 하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그렇군요.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빌 게이츠만 위험한 게 아니고 빌 게이츠에 같이 힘을 모으고 있는 그들도 위기감을 동시에 느껴야 되지 않나요? 이들이 다 민주당 주류인 거죠. 그렇죠. 오바마라고 하는 사실상 현재 민주당의 배후 세력을 비롯한 가장 큰 재산 어떤 그 기부자이기도 한 워렌 버핏 그리고 제프 베조스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인 빌 게이츠까지도 뭔가 현재 정치적 위기 아니면 어떤 그 법률적인 위기 상황을 겪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출연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그림은 트럼프 투영의 복귀인데 여러분들이 하도 그거에 대해서 쌍심지를 키고 음모론이라고 하니까 트럼프는 복귀하지 않더라도 네. 뭔가 미국의 사법당국이라든지 검찰을 통해 가지고 뭔가 불온한 움직임 내지는 그런 부분 안에서의 기소 같은 게 진행 중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어차피 꺼낸 얘기니까 막 던지자면 네. 최근 들어 이제 누가 자꾸 저한테 그런 그 질문을 보내와요. 힐러리 클린턴이 체포돼 갖고 관타나모에서 사형을 당했다. 힐러리 사형설. 힐러리 사형설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진위를 물어봐요. 진짜. 근데 그거는 저도 사실은 죽었다 안 죽었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아니 이게 지금 안 나타나니까. 안 나타난 지 공식 석상에서 안 나타난 지 오래됐고 최근에 나타나서 한 것도 옛날에 찍어놨던 그 녹화 화면이다 그러는데 아무튼 뭐 힐러리 클린턴이 사형을 당했대. 그래서 그 사형 네. 주체가 말하자면 지금의 반란법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의 군부다 뭐 이런 네. 음모론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나 어디까지 해야 되지? 지금 이제 몇몇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됐던 그 주들에 대한 재검표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이게 뒤집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또 그런 얘기들도 미국 그 본토 안에 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사항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건 빌 게이츠의 신상에 분명히 큰 변동이 있다. 이 이론은 어떻게 봐도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이상하다는 결론을 확인하려면 빌 게이츠가 파격적으로 자기 재산을 부인한테 5대5가 아닌 7대3, 8대2 같은 조건으로 후하게 떼줄 때 옛날에 제프 베조스가 그랬거든. 자기 소유권 자체를 전부 다 부인한테 다 주고 자기는 의결권만 달라라고 말하자면 이혼 합의를 봤어요. 주식 전체를 부인한테 다 준 거야. 대신에 의사회에서 자기가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자기한테 전부 몰아달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재산을 전부 부인한테 넘기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혼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프 베조스 부인이 그 합의를 이어가던 과정 중에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게 실제 이혼이 되면서 그 재산이 이제 다 날아가게 생긴 상황에 취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빌 게이츠도 제프 베조스하고 비슷한 방식의 이혼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3월 말에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미 외교협회 화상대담에 참여를 해서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한 뉴스가 떠 있거든요. 네네. 네, 떠 있는데 근데 그때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얼굴 아닌 것 같죠? 네, 이거 네. 딴 사람 같은데 네. 내가 못 보는 사이에 연세가 많이 드셨네요. 아무튼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 점점 현재 3월 그만하시죠. 네. 3월 20일부터 시작됐던 이 트럼프의 그 반란법 이게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군부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와 관련돼서 관련자들이 하나씩 둘씩 기소되고 체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꾸준한 음모론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 꾸준한 음모론이니까. 꾸준한 음모론. 꾸준한 음모론. 꾸준한 음모론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나 지나가시라고 네.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네.